왜 이러지? This is a dangerous sign of memory loss.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오늘은 잠에서 건강한 깨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화장실에 대해 들어갈 이야기해 때면 볼까 합니다. 물 위에 가장 뜨는 중요한 흰 것은 거품이 꾸준한 운동입니다. 평소보다 더 이거 두껍다는 걸 눈알 느껴본 적 건강이 있으신가요? 중요하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고 양말 자국이 줄처럼 깊게 남는 이유가 건강한 궁금했던 적은 노년기를 보내는 없으신가요? 방법에 대해 물을 이야기해 충분히 볼까 합니다. 마셔도 가장 몸이 늘 중요한 축 것은 처지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되는 경험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잠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속도를 늦은저 건강한 그것이 노년기를 우리가 보내는 흔히 방법에 생각하는 대해 이야기해 일시적인 볼까 합니다. 현상이 아닐 수 가장 있기 중요한 것은 때문입니다. 꾸준한 이런 운동입니다. 작은 신호들은 많은 한국 환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어느 날 원치 않는 진단을 마주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간 신장이 손상되고 있었죠. 피곤해서 그렇다고,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소변 거품은 세게 눌러서 생긴 거라고, 다리 부종은 오래 서 있어서 생긴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우리가 가진 가장 조용한 기관을 지킬 황금 같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 수백 리터의 혈액을 말없이 걸러내는 섬세한 필터로 한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방치하면 결국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 즉 정기적인 투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점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에서부터 말라가는 강처럼 우리는 변화를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무겁게 들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검사 결과를 듣고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수많은 환자들입니다. 20년 넘게 진료하며 그런 분들을 셀 수 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때 알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위험을 돌려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유호준이며 2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초겨울 아침 세계 인간의 대수로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진료를 마칠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약간 굽은 어깨, 피곤해 보이지만 예의를 지키려는 듯한 미소 걱정을 감추려는 한국인의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정명호 씨였고 최근 소변 거품이 심해지고 저녁마다 발이 붓는다고 해서 가족의 권유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장 문제가 의심됐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소변 검사, 초음파, 신장 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외투 자락을 꼭 쥔 손에 긴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검사 결과를 본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치는 어렵지 않았지만 너무 익숙했습니다. 소변 속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상태, 즉 신장 필터막이 새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정교한 그물망 같은 신장 필터에 여러 구멍이 나는 것이죠. 저는 그를 다시 방으로 불러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에 오랜 손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말을 꺼내자 그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픈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큰 소리로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작은 신호들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품, 붓기, 피로감, 모두 신장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고 물었습니다. 그럼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이면서도 제가 꼭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악화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기능을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덜 먹고
혈관과 신장을 보호하는 식습관을 더하면 희망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소변 거품, 발 부종, 피로 같은 작은 증상이 신장의 SOS인지, 왜 겉보기엔 멀쩡해도 신장이 조용히 손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만성신 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지식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앞에 앉았던 많은 환자들처럼 나랑은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소변 거품이 두껍고 오래 남는 경우, 저녁마다 다리가 붓는 경우, 충분히 자도 피로가 계속되는 경우, 예전보다 혈압이 높아진 경우, 이것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지쳐버린 후에야 깨달으면 늦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계속 함께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큰 힘이 된다. 아침 그날 정명호 씨와의 진료를 마치고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명호 씨와 똑같은 신호를 몸에 품은 채 아무렇지 않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가장 적게 떠올리는 장기인 신장은 사실 가장 조용하게 가장 오랫동안 손상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통증도 없고 찌르는 느낌도 없으며 명확한 경고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참 뒤늦게 이미 상황이 한계를 넘긴 순간에야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늘 신장을 헌신적이고 묵묵한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조용히 버텨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피로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또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게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남긴 환자였죠. 초봄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차서 병원 복도에 스며드는 공기가 매섭게 느껴지던 날, 40살을 조금 넘긴 한 여성이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한서유. 말수가 적었지만 표정만으로도 오래된 피로와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의자 끝에 살짝 걸터앉듯 조심스레 앉았고 마치 조금만 힘이 더해져도 부서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방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저녁마다 다리가 붓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발목 주변만 조금 붓더니 점점 범위가 넓어져 양말 하나에도 깊은 자국이 생기고 한참이 지나야 겨우 옅어진다고 했습니다. 아침 소변에는 거품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두유를 자주 마셔서라거나 소변을 너무 세게 누워서 생긴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 늘어났고 가끔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신장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다만 언제 병원에 오느냐가 다를 뿐이죠. 생활 습관을 물었더니 그녀는 하루가 직장과 집을 중심으로 쉼없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행정일을 하느라 오래 앉아있고 운동도 거의 못하며 점심은 김치찌개나 국물 있는 음식 혹은 국수로 대충 때우기 일수라고 했습니다. 저녁엔 집안일과 아이들 챙기기로 정신이 없고 너무 피곤한 날엔 커피로 버티곤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이라면 다 이렇게 살잖아요 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가장 많은 중요한 것은 한국 꾸준한 여성들이 운동입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거 살아갑니다. 누나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장 초음파를 권했습니다. 그녀도 본인이 걱정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한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두 손을 꽉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누를 정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가장 들이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그녀의 운동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보다 크게 낮아져 약 60% 정도였습니다. 위험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 심장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왔다는 의미였죠. 소변 속 알부민도 증가해 있어 필터막이 새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당뇨도 없고 심장 질환도 없었지만 다소 높은 혈압과 짠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매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자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수치를 설명하자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빠르게 달려온 삶의 방식에 반응한 것뿐이에요. 신장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과부하를 견뎌온 겁니다. 그녀는 얼굴을 숙였고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순간에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의 삶이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전해온 말을 그녀에게도 전했습니다. 심장은 간처럼 재생되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변화하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염분 줄이기,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찌개, 김치, 국물 요리, 간이 센 볶음류는 심장을 2배로 피곤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부종이 줄고 혈압이 내려가며 심장 필터의 손상도 완화됩니다. 다음은 단백질 조절. 한국인은 고기, 특히 부위를 좋아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고기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흰자 등으로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질소 노폐물이 늘어나고 심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몸의 작은 신호를 조기에 알아채는 것입니다. 소변 거품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오래 남고 많다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 또한 신장이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관찰해야 합니다. 마치 자라는 아이를 살피고 그래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후 처음 보인 미소였습니다. 그럼 저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완전히 되돌리긴 어렵지만 역할을 맡고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그녀는 조금은 안도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몇 달 뒤 재진을 위해 찾아온 그녀를 저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점심을 먹고 짠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피하며 매일 20분씩 동네를 산책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소변 거품을 꼼꼼히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종도 줄고 혈압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신장은 우리가 잘 대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녀는 어, 환하게 어서오세요. 웃으며 오늘은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노년기를 조금만 보내는 관찰해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스스로를 볼까 살릴 수 있다는 걸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알겠어요. 꾸준한 그 운동입니다. 말은 제가 수년 동안 전하고 싶던 메시지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신장병이 노인이나 당뇨 환자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사실은 노년기를 보내는 바쁘고 방법에 대해 스트레스 이야기해 많고 볼까 짜게 가장 먹고 중요한 것은 물 적게 꾸준한 마시고 운동입니다. 잠 부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서윤 건강한 씨가 노년기를 보내는 진료실 방법에 문을 대해 나서던 이야기해 그날 볼까 가장 저는 중요한 수년간 것은 늦게 꾸준한 병원을 운동입니다. 찾았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무심해서가 아니라 단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건강한 노년기를 너무 보내는 묵묵히 방법에 대해 버텨내기 이야기해 때문입니다. 그 가장 순간 중요한 저는 것은 제 꾸준한 자신에게 운동입니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가 나누는 이야기, 전하는 한 문장, 기록하는 한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단 건강한 한 노년기를 사람이라도 보내는 방법에 대해 투석의 길을 이야기해 피할 볼까 수 있다면 가장 그 중요한 모든 것은 꾸준한 노력은 운동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만약 만약 한서윤 씨의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을 떠올리게 한다면 저녁마다 무거운 다리, 아침에 남는 거품, 오늘은 이유 모를 건강한 피로 노년기를 아마 보내는 당신의 방법에 대해 심장도 이야기해 볼까 조용히 신호를 가장 보내고 있는 중요한 것일지 것은 모릅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제발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다시 한서윤 씨를 만나 그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이후 건강한 저는 노년기를 보내는 더욱 방법에 확신하게 대해 이야기해 되었습니다. 볼까 합니다. 단 한 가장 사람이라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꾸준한 몸이 운동입니다.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정말 정말 많은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연은 신장을 지키는 여정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가장 중요한 보이고 것은 꾸준한 스스로도 운동입니다. 건강하다고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그 조기 발견이 그의 미래를 완전히 건강한 바꾸어 노년기를 놓았던 보내는 방법에 이야기입니다. 대해 이야기해 그날은 볼까 합니다. 초여름의 가장 맑은 중요한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병원 계단 위로 햇살이 길게 쏟아지고 하늘은 보기 드물게 투명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제 진료 경력에서 건강한 가장 노년기를 인상 보내는 깊은 환자 방법에 중 대해 한 명을 이야기해 만나게 볼까 된 합니다. 날이었죠. 가장 중요한 막 자리에 것은 꾸준한 앉으려던 순간 운동입니다. 간호사가 새로운 환자가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60살가량의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건강한 노년기를 넓은 보내는 어깨, 방법에 대해 고든 이야기해 척추, 볼까 합니다. 또렷한 가장 중요한 걸음걸이, 것은 꾸준한 그는 제가 운동입니다. 그동안 진료한 어떤 젊은 환자보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전통시장에서 마른 음식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꾸준한 장난스럽게 운동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직 건강한지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무 병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가장 보통 중요한 스스로를 것은 꾸준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자신감은 작은 신호들을 더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검진을 받으러 왔냐고 묻자 건강한 그는 노년기를 딸의 보내는 권유라고 방법에 대해 했습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통증도 가장 없고 중요한 것은 붓지도 꾸준한 않으며 운동입니다. 피곤함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 가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남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어 넘겼습니다. 제가 소변을 좀 세게 눌러서 그렇죠 뭐. 식습관을 묻자 그는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마른 음식 장사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말린 생선 좀 뜯어 먹고 건강한 오징어 노년기를 조림도 보내는 먹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치찌개에 밥 말아 가장 먹어야 중요한 힘이 것은 납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식사는 빠르고 짜고 물은 적게 마십니다. 신장이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검사를 보내는 진행했습니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결과가 볼까 합니다. 나오자 가장 저는 순간 중요한 것은 멈칫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소변 속 알부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사구체 여과율은 위험 경계선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신장은 건강한 이미 크게 노년기를 보내는 손상된 방법에 상태였던 대해 것입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료실로 가장 중요한 돌아갔을 것은 때 꾸준한 그는 운동입니다. 여전히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죠.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그의 미소는 바람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금은 신부전 초기 단계 직전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이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저는 수없이 해왔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는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발견하셨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곧바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신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지킬 마음이 생긴 사람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세 가지 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과학적으로 신장을 돕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첫째,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는데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며 신장의 미세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는 마늘을 잘게 다진 뒤 몇 분간 그대로 두어 알리신이 활성화된 후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늘을 평생 먹었는데 이런 건 처음 듣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젊은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둘째,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있어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잘게 썰어 공기와 잠시 접촉시킨 후 살짝 찌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 오일은 전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농부가 씨앗 하나 심어도 매일 조금씩 돌보면 결국 큰 나무가 되듯이요. 그는 메모를 하지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그가 과연 변화를 실천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 환자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뒤 그는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훨씬 더 밝아진 얼굴, 가벼운 발걸음, 말끔한 옷차림으로 들어왔고 표정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지닌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짜게 먹는 게 너무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검사 결과는 제 기대보다 더 좋았습니다. 소변 알부민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했고 신장 기능도 안정됐으며 일부 수치는 개선까지 보였습니다. 초기 손상 환자에겐 매우 값진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그는 살짝 젖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첫 손주가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바꾸지 않으면 많은 걸 놓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 침묵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몸의 신호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지금 노년기를 눈앞을 스쳐 보내는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 중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몇 명이 가장 이미 중요한 것은 심장의 꾸준한 신호를 운동입니다.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을까? 몇 몇 명은 웃고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신장이 지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까? 오늘은 그리고 건강한 그들 중 몇 노년기를 명은 보내는 단지 방법에 한 대해 번의 이야기해볼까 조언만 합니다. 있었다면 가장 평생 중요한 것은 신부전을 피할 꾸준한 수 운동입니다. 있었을까? 강도윤 씨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이른 발견과 즉시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령 신장이 이미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올바르게 시작하면 충분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건강한 노년기를 단 보내는 1년 방법에 대해 만에도 이야기해볼까 상황은 합니다. 완전히 달라질 가장 수 중요한 있습니다. 것은 꾸준한 만약 운동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소변 거품, 저녁에 다리 부종, 살짝 오른 혈압, 혹은 이유 없이 계속되는 무거움이 떠오르고 있다면 건강한 아마도 노년기를 보내는 이것이 방법에 바로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필요한 신호일지 가장 중요한 모릅니다. 것은 꾸준한 강도윤 운동입니다. 씨의 재진 후 약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다시 그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정기 검진을 위해 온 것이었고 건강한 그의 노년기를 얼굴은 보내는 방법에 너무나도 대해 밝아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꾸준한 누군가를 운동입니다. 병문안 온 사람이지 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전의 무거운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늘은 피부는 더 건강한 혈색이 노년기를 돌았으며 보내는 방법에 대해 걸음걸이는 이야기해볼까 마치 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중요한 사람처럼 것은 단단하고 꾸준한 힘이 운동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작은 올리브유 병을 옆에 두고 매일 저녁 잘게 다진 생마늘을 10분쯤 구웠다가 먹으며 오늘은 브로콜리를 건강한 제대로 노년기를 조리하기 보내는 위해 방법에 대해 일부러 이야기해볼까 찜기를 합니다. 따로 샀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해주었습니다. 꾸준한 그는 운동입니다. 요즘은 스스로도 몸이 매달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는다고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삶이 달라진 다른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50대 중반의 여성 김연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마치 나쁜 소식 하나만 더 들으면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젖어 있었고 소변 내 알부민 수치는 높았으며 혈압은 들쭉날쭉했고 저녁마다 다리가 빠짐없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만으로 신장의 여과막이 그렇게 쉽게 세기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녀의 신장이 초기 단계에서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자 그녀는 진료실에서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심각한 말기 단계는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향후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아직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몇 주 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매 끼니 소금 섭취량을 확인하고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고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면 그냥 넘기는 대신 며칠간 식습관과 생활을 즉시 조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소변 거품을 체크하는 일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신호를 확인하는 의식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수치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고 수천 건의 사례를 봐온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선생님, 알고 보니 신장은 제가 뭘 대단하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좀 덜 욕심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도 오랫동안 곱씹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장은 복잡한 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숨 막히는 식단이나 극단적인 생활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금을 조금 덜 쓰고 굵은 고기를 조금 덜 먹고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조금 덜 찾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쌓고 밤을 덜 새우고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을 덜 무시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호전된 결과지를 바라보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다시 통제하게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사람에게 이토록 성실하게 헌신하는 기관을 신장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장은 불평하지 않고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으며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혈액을 거두고 체액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매 순간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신장의 한계를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거나 당뇨병이나 심각한 고혈압 같은 큰 병에 걸려야 신장이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신장 손상을 겪는 젊은 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대인의 삶이 우리를 과부하 모드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짜게 먹고 물은 적게 마시고 스트레스는 길게 이어지고 수면은 부족하며 진통제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술을 자주 마시고 몸의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단지 몇 달만 빨리 발견했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 결과 신장 초기 손상이 확인되어 몇 달 관리 후 완전히 회복한 45세 남성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소변 거품이 세제 거품처럼 두껍게 남아있고 혈압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았다가 불과 몇 주 뒤 주 3회 투석실에 앉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래도 나는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니까 괜찮겠지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 없다고 해서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크게 소리내지 않고 작은 신호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아무 말 없이 서서히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소변 거품이 두껍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 경우, 특히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경우, 생활은 그대로인데 혈압이 평소보다 높아진 경우, 이유 없이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한 경우, 허리 뒤쪽이 은근히 뻐근하게 아픈데 근육통과는 다른 느낌일 때 이 모든 것은 몸이 제발 신장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 중요한 기관을 지키는데 엄청난 비용이나 복잡한 방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수백 명이 효과를 본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진통제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소변 거품과 다리 부종을 관찰하는 것. 이 5가지만으로도 신장은 놀랄 만큼 잘 반응이 됩니다. 지난달 어느 저녁 병원을 나서려던 순간 70대로 보이는 한 어르신이 조심스레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 건강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고 스스로 식습관을 바꾼 뒤 검사를 통해 신장에 가벼운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초기에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를 구할 힘도
건강한 갖게 노년기를 된다고 보내는 믿기 방법에 때문입니다. 대해 이야기해 저는 볼까 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가장 꼭 중요한 알았으면 것은 꾸준한 합니다. 운동입니다. 신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낼 때만 지쳐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신장은 오늘은 생각보다 건강한 훨씬 작은 노년기를 보내는 변화들만으로도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지켜낼 볼까 수 합니다. 있는 가장 기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만약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하나님, 저는 오늘은 진심으로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정명호, 노년기를 보내는 한서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강도윤,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름을 다 것은 적을 수 꾸준한 없을 만큼 운동입니다.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지금 당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든 아직은 바꿀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기억하게 건강한 해주길 노년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방법에 이 대해 긴 이야기해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끝까지 것은 꾸준한 들어주셔서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이 나눔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 누군가가 신장의 신호를 더 오늘은 일찍 건강한 알아차릴 수 노년기를 있기를 보내는 바랍니다. 방법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해 당신의 볼까 합니다. 가족이 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시길 꾸준한 그리고 운동입니다. 당신의 신장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